안녕하세요. 동동이입니다. 자,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죠. 자, 일봉을 보았을 때, 자, 박스를 그리면서 횡보하다가 아래로 떨어진 코스피가 보이는데, 자, 마지막 이제 상단의 모양 2250포인트에서 강하게 급락이 나왔는데, 자, 이때까지가 한 35% 정도 빠졌다가 금요일장 이제 소폭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고점 대비 떨어지면서 개인들은 계속 샀고요. 그 물량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던 물량이었네요. 기관은 계속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35% 빠질 때 그에 비해서 강하게 잘 버텨주는 종목, 그리고 그 종목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팔지 않고 오히려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자,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은 자, 농심, 그리고 농심 아까 이야기했었고요. 자, 펄어비스, 넷마블,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이런 종목이 보이죠. 자, 펄어비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장 대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 보시는 것처럼 가격 기간의 조정이었어요. 자,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길게.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서 86,400원부터 28만 원까지 뭐 어쨌든 뭐 강하게 올랐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고, 그리고 난 뒤에 이 고점을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건데, 마찬가지 이제 요거를 그대로 이제 추세를 이제 굳이 선을 그어 보니까 이렇게 하락의 모양으로 살짝 우하향하고 있는 기관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저점과 고점 대비 중간 가격인 한 15만 원인가요? 이 자리가 강력하게 하나, 둘, 세 번 정도 지지가 되어집니다. 자, 이 자리가 이제 변곡점의 자리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자리가 아래로 깨진다면 추세상 한 번 더 밑으로 눌렀다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역방향에서 오를 때는 강하게 치서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고점 대비 이제 이 바닥을 만약에 지지해 준다면 다시 한번 이 상승의 자리로 하던 상단선까지 그 근처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이 추세 안에서도 자, 이런 모양이 보이죠. 자, 선을 좀 이쁘게 못 그었는데 이런 모양이 보이는데, 가까이서 볼까요? 자, 상단 찍고 하단을 찍는 이 자리가 눈에 보일 겁니다. 그리고 추세선상 이 안에서 파동이 만들어지는데요. 우리가 늘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락 추세 안에서도 하락과 상승, 그리고 하락과 상승, 이런 추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하락 추세 안에서의 하락, 그리고 이 하락이 돌파되는 순간 일단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게다가 지금 이 자리 보시면은 요게 보이죠? 자, 보시면 역헤드앤 숄더예요. 그죠? 전환하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자, 이 자리 이제 돌파하는 자리에 사서 내가 매도하고 싶은 크기, 양까지, 혹은 이전 두드리던 이런 자리까지 한번 기본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자리, 그리고 추세 상단선 언저리 가는 거 보고 매도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바로 우리가 단기적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매도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똑같은 방법이에요. 보시면 추세 상단과 하단선인데, 최근에 이제 급등락이 굉장히 강한 이 파란색 박스가 보이죠. 마찬가지 대충 이제 이런 자리가 이전에 항상 지지해줬던 이전의 저점입니다. 이 자리에서 더 깨지고 내려간다면 안녕 갈게가 될 수 있겠지만, 이 고점을 두드리는 이 추세선을 계속 또 두드리죠.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면, 그리고 지지가 되었던 이 자리가 저항이 되고 있는데, 이 자리 18만원 돌파하는 어떤 특정한 두드리다가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혓바닥 내밀 때 매수를 해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고점의 자리, 혹은 두 번째 고점의 자리, 그거는 뭐 각자가 보시면서 내가 뭐
수익을 내고 싶은 양만큼 그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 단타의 매매보다는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수가 35% 하락이 나왔고 지금 현재 30% 정도 구간 마이너스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펄어비스는 그에 비해서 마이너스 한 10%도 되지 않는 하락이 나왔어요. 게다가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줄곧 사고 있다라는 거는 좀 이상 증세죠. 좀 이상한 겁니다. 외국인들 다 도망가고 있는데 사고 있다. 게다가 이런 하락으로 이렇게 밑으로 살짝씩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사고 있더라라는 거죠. 물론 외국인이 주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외국인이 이 종목의 주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외국인들이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고 있다는 거 긍정적인 신호고, 개인이 계속 사고 있다. 글쎄요. 지금 시가총액이 2조가 넘는데 과연 개인이 이거를 이끌 수 있는 종목인가라고 보았을 때는 이 파란색 이 수급의 개인 선들이 이 비슷할지라도 이게 과연 이게 매는 이 주체를 이 주가를 지금 이끌어가는 그런 주체가 되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제 생각이 뭐 단지 예측일 뿐이지만 일단은 뭐 시가총액이 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지지해주는 구간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뭐 본다면은 뭐 단기적인 매매 어떤 모양을 본다면은 자, 이 자리가 계속 잡아준 자리예요, 지금. 아까도 봤지만.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계속 지지를 해주면서 콩닥콩닥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치고 있는 이 자리가 돌파되는 17만 원 돌파되는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상단선 근처까지 치는 자리까지 한번 매수를 진행을 해도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기도 이런 자리가 있었죠. 보시면은 5분 봉상 종가 중간 떠올바닥 한 번 더 두 번 만들고 세 번째 돌파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 가능하죠. 충분히 매수해서 뭐 6% 가까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뭐 단기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중장기보다 이런 분봉을 자꾸 보게 되네요. 5분봉을 보면은 조금 더 매수할 만한 타이밍을 좀 더 누릴 수 있겠죠, 정확하게. 자, 펄어비스 말고도 또 넷마블이 현재 좀 보이는데, 자, 넷마블의 주봉을 보니까요, 고점을 연결하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 고점의 저항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좀 이제는 이런 밑으로 내려가는 하락보다는 뭐 횡보 내지 상승으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봅니다. 자,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이 자리가 일단 눈에 좀 띄고요. 그리고 이 바닥에서 지금 옆으로 길게 횡보하고 있는데 벌써 어, 작년 7월부터 해서 지금 3월 2일까지 꾸준히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자, 수급을 보니까요. 최근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사고 있는 거, 그리고 개인이 많이 팔고 있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도 8천억인데 개인이 과연 판다고 해서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지냐? 저는 기관과 혹은 외국인 둘 중에 하나가 어, 주체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니까 이 박스 안에서도 이런 좀 고점을 떨어뜨리는 이런 모양이 보이죠. 자, 이 고점 이렇게 살짝 올려낼 때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이 안에서도 이런 모양이 있었죠. 자, 이렇게 고점을 맞춰서 퐁당퐁당 떨어지다가 여기 자 돌파하는 순간 이 고점 박스의 상단선까지 수익을 실현하는 매매, 7%에서 많게는 한 10% 가까이도 매매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자, 일봉상으로 이렇게 돌파하는 걸 보면서 매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우리가 정할 때는 좀 분봉도 좀 보자라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한 15분봉을 한번 보자면은,
자,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안에서 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저점은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한번 어떤 특정한 매물대를 한번 보면서 바닥스러운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이제 여기 돌파되는 자리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돌파되는 자리, 이런 자리도 괜찮아 보이고요. 혹은 이런 자리가 보이죠. 이 파란 박스 두드렸던 이 자리, 여기 자리를 94,200원 정도를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또 매수해서 이 상단선까지 한번 도전을 해볼만 하지 않겠나라는 게 저의 매매 스타일입니다. 자, 넷마블도 뭐 수급 봤을 때도 나쁘지 않네요.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굉장히 잘 버텨준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은 뭐 일단 수급적인 면에 봤을 때는 개인이 이제 금요일장 많이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르다가도 상승을 만들지 못하고 다시 음봉으로 전환됐었는데, 보시면 외국인보다 기관이 꾸준히 많이 사왔던 그 모양이 보입니다. 자, 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니까 이렇게 위로 안착하고 난 뒤에 이 삼각 수렴 패턴을 만들죠. 이게 왠지 어디서 익숙합니다. 삼성 SDI. 자, 삼성 SDI도 여기 보시면 안착하고 난 뒤에 삼각 수렴 패턴 만들기 좀 더 길게 나왔네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상승이 나왔냐면, 시장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지만 전기차 괜찮았죠. 상승 돌파하는 순간부터 해서 39%, 40% 정도 나왔죠. 이 큰 대형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비교 한번 해볼 만도 하고요.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양이죠. 어떻게든 큰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계속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밑에 이제 차트, 그 기관과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를 보니까 개인들은 꾸준히 이렇게 팔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이렇게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뭐 이렇게 희지부지해요. 결국 기관이 이제 이끌어가는 모양이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제 올릴 때도 보시면 뭐 외국인보다 기관에 의해서 좀 올려진 그런 모양이 지금 보여졌을 때는, 기관이 살 때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한번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자리가 매수의 포인트죠. 네, 현재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폭락장이 아니면 좀 이런 자리는 좀 과감하게 좀 들어갈 만한데 좀 이제 위축되는 거죠.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돌려내는 자리가 나오죠. 더블 바닥을 싹 만들면서 돌려내고 올렸다가 다시 삼각 수렴 패턴 만들어 가고 있죠. 또 올렸다가 또 밑으로 내렸다가. 근데 자세히 보면 이제 음봉으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지만 이런 모양이 보여요. 보시면은 이 음봉으로 갭 상승 시작한 이런 모양들 다 빼버리고 윗꼬리 다 빼버리고 종가상으로 본다면은 밑으로 떨어졌다가 더블 바닥을 지금 만들었고요. 다시 한번 또 눌렀다가 또 치고 살짝 올려낸다면은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위에도 이제 이런 모양으로 여기 꼭지가 좀 보이죠? 이런 것도 한번 보면서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여기보다 이런 식으로 봐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한번 봐도 될 것 같고요. 이 아래에서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분봉 많이 봐요. 저는 요즘에 수익 좀 짭짤하게 지금 잘 내고 있습니다. 자, 분봉 보면서 뭐 매수를 해도 관계없는데 뭐 시총 이래 큰 거를 굳이 분봉 보면서 우리가 매수를 할 필요는 있겠나라고 생각 들어요. 자, 마찬가지. 자, 성장성이 있는가 혹은 실적이 계속 나아지는가를 봐야 될 텐데, 영업이익률이 뭐 2017년부터 200, 500, 800, 900, 1200, 1700 좋아지는 거니까 좀 실적이 좋아지는 거를 좀 믿고 좀 본다면은
이 상단선이 돌파되면은 좀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좀 있지 않겠나라고 한번 보여집니다. 자, 종목들 괜찮네요. 자, 시장에서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 물론 좋습니다만 뭐 수급도 좋습니다만 가격이 수급에 의해서 100%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가격이 이제 세력들의 어떤 주포들은 가격을 뭐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15% 질질질질질 내렸다가 이틀만 해도 그거 곧바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타이밍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종목들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는 이상은 상승을 할 만한 여력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동동이 형아였습니다.